네, 이제 파트 3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스포일러가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고요. 이 영화는 여기다 대고 뭘 이렇게 하기가. 네. 아야야야 이런 거 못하겠네요. 보셨구나. 지난주 보셨어요. 네. 자, 그럼 스포일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포함된 영화의 후반부에 또 굉장히 좀 슬프기도 하고 뭐 감동적인 부분들도 네. 있고 또 위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이 영화에 등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도 도와주는. 네.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한 네, 사람들을 네.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영화에서 세 부류가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세 부류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는 다니엘 블레이크처럼 전통적인 그런 노동에 종사를 했으나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젠 퇴물 취급을 받는 네. 사실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일 주인공이니까 중요하고 또 한 명은 KT죠. 네. KT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영화 속에서 저런 그 사회적인 제도가 딴청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게 된 여성의 문제 같은 문제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 또 하나는 청년 실업 문제로서 옆집에 사는 막시밀리안이라는 예. 청년. Sorry, Dad. Just got a text to go to work. I'm late. 중국에서 운동화를 떼어다가 거리에서 팔아서 이것이 나의 미래야라고 말을 할 때 약간 슬픈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정말 그 청년에게 미래가 되지 않으리라는 거는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저는 그 푸드뱅크에 관한 묘사가 참 너무 슬프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도 위안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일단 이 사람들은 음식을 살 돈이 없는 사람한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건데 상대방의 감정을 최선으로 배려하는 것 같아요. 일단 쇼핑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Jackie? Yeah? Would you be able to help Katie with her shopping today, please? 자, 이제 쇼핑을 하셔야 되는데 뭘 쇼핑하실까요? 이렇게 해서 배려합니다. 두 번째는 혼자 들어와서 물건을 고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수치스러울 거예요. 근데 쇼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같이 가면서 마치 점원이 쇼핑하는 걸 하나씩 담아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물건을 챙겨주게 되죠. 그런 걸 보면 상대의 마음을 어쨌건 최선을 통해서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영화 속에서 느껴져서 좀 뭉클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KT가 거기서 이렇게 통조림을 왜냐하면 며칠간 굶었고 그 앞에 보면은 심지어 너무 고맙게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할아버지한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자기 걸 포기하잖아요. 먹고 왔어. 네, 먹고 왔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4일 동안 며칠 동안 굶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못 참아서 통조림을 이렇게 몰래 먹다가 본인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니까 우는 장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제일 슬픈 장면이죠. 네. 울컥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정말. 이 영화가 그것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합니다. 영화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켄 로치는 스테디캠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카메라를 그렇게 좀 약간 카메라 워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데 저는 켄 로치 영화에서 스테디캠을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죠. 그 장면이 뭔가 하면 바로 그 푸드뱅크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줄을 쓸 때 그 사람 한 명 한 명은 그냥 엑스트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얼굴들을 마치 이렇게 호명하듯이 쫙 보여주는 장면에서 스테디캠을 썼습니다. 켄 로치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카메라워크이고 카메라의 사용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얼굴들 어떻게 보면 기다리면서 음식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다 꼭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쓰지 않았던 스테디캠을 썼겠죠. 그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영화로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이 영화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건 제가 볼 땐 뭐 관료주의 혹은 매끈한 제도의 탈을 쓴 제도의 비인간성 가난한 사람들을 모욕 주는 시스템 이런 거 같아요.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험에 처해 있는 하층민들이 얼마나 그 상황이 물질적으로 공핍한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도와주는 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모욕 주는 방식으로 내돌린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영화의 자존심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한데 그걸 너무 잘 묘사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통 이런 영화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이 주인공에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모욕을 주거나 나쁘게 하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 담당하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묘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 어떤 매니저인 사람을 묘사하는 방식인데 그 매니저가 예를 들면 집안에서 폭군으로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뭐 돈을 사기쳐가지고 국가의 돈을 떼어 먹어서 그러는 사실은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의 일탈.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놈이 나쁜 놈이니까 붕괴를 하게 돼서 더 쉽게 영화에 이렇게 공분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영화들이 이럴 경우에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한다라고 묘사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은 이 영화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과 사실은 위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쁜 놈이 이런 나쁜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시스템 속에서 비인간화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명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확하게 찌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은 케이트를 막 도와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니엘은 케이트를 왜 도와줄까? 이럴 때 또 많은 영화들, 평범한 영화들은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다니엘이 케이트를 좋아하는 사연을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한테 딸이 있었어. 맞아요. 딸이 있었는데 그런 식이에요? 이 딸이 뭐 그 나쁜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남자가 양육 책임을 버리고 도망가서 그 딸이 미혼모로 너무 고생하다가 지금은 미국으로 이민 갔어. 예를 들면. 혹은 딸이 또 비참하게 죽었어. 이런 사연들을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케이티를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도와준다라는 설정을 보통 넣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엔 그 설정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인간이 인간을 도와주는 건 인간성의 가장 기본적인 발로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건 없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 자체가 제도가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인간을 대하는 것과 명확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두 가지를 묘사하는 방식을 보면 이 영화는 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줄 알고 그걸 위해서 괜히 양념을 치거나 분위기를 흐리거나 초점을 흐리는 일을 하지 않는 굉장히 명확하면서도 감명하고 네. 직설적이고도 강한 영화다. 저는 그 점이 사실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아버지의 초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영화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 실직자는 반드시 특강을 들어야 돼요. 강의를. 어떻게 하면 당신이 직업을 얻을 수 있는가. 네. 이술을 해야 그렇습니다. 인정을 해주는. 근데 그 강사가 하는 얘기라는 건 결국은 너의 노력이 부족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You must stand out from the crowd. 참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제일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그 이전 세대들의 얘기가 바로 그 지점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어.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 거야. 네. 그 중에서 네가 1등을 해야지.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그 자리에서 당장 이 다니엘 블레이크는 자기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당장 논전이 벌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공무원들이 실직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너는 충분히 구직 활동을 하지도 않고 그냥 나랏돈이나 눈먼 나랏돈 타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쪽 사람들은 굉장히 근면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 속에서 자기 어떤 그런 것을 찾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가 사회적인 시스템의 불비로 부족한가, 아니면 일자리는 있는 건데 네가 노력하지 못해서 그 일자리를 못 얻는가라는 두 가지가 충돌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장면들이 보여준다라는 거고.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중간에 보면 막 그렇죠. 심지어 뭐 이언 덩컨이라는 그 장관을 이름을 가져와서 막 네. 영화 속에서 막 공격을 하는 비판하고.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막 우병우, 김기춘 이런 사람을 끌어들여서 영화에서 막 공격하는 네.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언 덩컨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고용연금부 장관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는 대저택에 살면서 이런 그 수혜를 받아야 할 그런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그 연금 같은 거 깎는 조치 같은 걸 한 모양이죠. 그런 걸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직설적으로 공격하고 심지어는 보수당을 막 공격하잖아요. 이런 직설적인 목소리를 가졌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간접적으로 처리하기도 한 영화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가족들일까요? 대표적으로 다니엘 블레이크가 죽는 장면이 안 나와요. 아, 영화에 사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장면을 굉장히 아. 드라마틱하게 꾸밀 수도 있겠죠. 보통 이러면 이렇게 쓰러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작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는 생략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저는 그 벽에 그렇죠. 스프레이를 통해서 이제 왜 제목이 나 영화에- 다니엘 블레이크인지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하고 그렇죠.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말을 벽에다가 크게 스프레이 까만색 스프레이로 쫙. 네, 맞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벽 속에서 전화 한 통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항고 기일을 잡아달라 라는 자기의 주장을 간명하게 공적인 언어로 하는 거죠. 나, 콤마, 다니엘 블레이크로 하면 이건 문서 작성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얘기는 결국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뭔가 하면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나의 권리라는 거예요. 시민의 권리라는 얘기죠. 그것 자체를 영화에서 가장 위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스프레이를 통해서 자기 견해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영화가 복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당당하고 위험이 있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자, 이제 명대사 시간인데 어느 때보다도 궁금합니다. 여기 사실 마음을 울리는 대사들도 많고 그중에서 어떤 걸 또 근데 영화를 보셨으면 많은 분들이 제가 선정한 이 명대사에 공감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 그 앤이라는 그 공무원을 다시 찾아가서 이제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뭔가 결심을 하고 나서 이 블레이크가 그 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When you lose your self-respect, you're done for. 이게 앞서도 계속 말씀하신 어떤 인간 존엄에 대한 문제잖아요. 예. 가난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 그 사람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고 가져야 하는 권리다. 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대사가 정말 이 영화의 그냥 핵심이 아닐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그런 대사였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송은이 씨가 워낙 센 대사 좋아하니까 네. 개처럼 물고 늘어져 주마. 뭐 그거 할 줄 알았어요. 나 그 대사 참 좋았거든요. 그거 하실 줄 알았더니. 또 하나 울컥했던 건 아까 그 KT가 구호해주는 단체에 가서 막 그 다시 무너져서 울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정말 늪에 빠진 것 같다고. 예. 어머니가 보면. 예, 예. 네. 그 대사도 참 남다르게 들렸어요. 정말 그 KT가 막 뭐 무능력하고 뭐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상황이 KT를 그렇게 만든 것이니까. 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별점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별점을 몇 개를 받았을지. 네.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별점은 4개입니다. 네. 좀 좋은 영화고요. 보고 나면 참 묵직하고 감명하고 네. 과연 이 영화가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아주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연말이 되니까 점점점 어려워져요. 좋은 진짜 작품이 좋은 참 영화도 많아서. 많네요. 근데 저는 이 정도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리에타 다음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5작품 남았나요? 한 8작품 남은 예, 것 같아요, 연말까지. 참 올해도 좋은 영화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뿌듯해지네요. 네. 자, 저희는 이번 주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또 좋은 영화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잊으신 거 없으신가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